믿거나 말거나 3개의 이상한 믿음들. 여러분, 다음 중 실제로 1992년 독일에서 발표된 고대 이집트. 자, 그럼 퀴즈로 영상 시작해볼게요. 미라 분석 결과로 확인된 사실은 무엇일까요? 미라에서 마리화나 성분이 검출되었다. 미라가 임신 상태였다는 증거가 나왔다. 미라에서 코카인과 니코틴 성분이 검출되었다. 미라의 장기 중 일부는 인공장기로 대체되어 있었다. 잠시 후 정답을 공개합니다. 과연 고대의 미라는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남겼을까요? 일부 잠든 여인과 과학자들. 1992년 독일 미넨 한 법의학 실험실에선 고요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약 3000년 전 이집트 제21왕조 시대의 귀족 여성이 미라로 누워 있었죠. 연구자들은 고요하게 장갑을 끼고 정교한 기기로 손톱과 머리카락, 피부 일부를 채취합니다. 그 안에 담긴 생전의 흔적들을 분석하기 위한 절차였죠. 그들은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이 여인이 살아있던 순간의 진실을 과학으로 재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석 결과가 나오자 연구실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검출된 성분은 코카인 그리고 니코틴. 두 성분 모두 고대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래한 식물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대서양을 건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그런 성분이 몸 안에 있었던 걸까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한 건 1492년. 하지만 이 여성은 그보다 3000년이나 앞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2부 학계가 뒤집혔다. 연구 결과는 곧 학계에 보고되었고 전 세계 고고학자와 고생물학자, 인류학자들 사이에 거대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고대 문명 간 대서양 횡단 교류가 있었던 것일까? 이집트 문명이 아메리카를 먼저 발견한 건가?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대륙 발견이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후 다른 미라들에 대한 샘플 검사에서도 비슷한 성분이 반복적으로 검출되자 이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진지한 학문적 의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아메리카 원산 식물이 이집트까지 전해졌을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고, 한편에서는 이집트가 오히려 고대 해양 교역의 중심지였다는 기존 관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고대 바다 항해술의 재해석까지 요구하며 지금까지 과소평가되었던 선사 문명의 이동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이항구의 미라는 수천 년을 건너와서 현대의 역사관의 균열을 남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3부 반론과 반전들. 오염설의 한계 포강. 오염이 있다라는 주장은 당시 박물관에서 사용된 보존약품 때문이라는 의견이었지만, 해당 미라는 19세기 이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보존실에 있었고, 그 보존실의 화학약품 목록엔 니코틴 성분이 없었습니다. 즉, 이 주장은 정황상 설득력이 약해졌습니다. 기기 오류 반론 약화. 실험 기기의 민감도 문제 역시 제기되었지만 1990년대 이후 동일한 미라에 대해 폭스의 독립연구팀이 유사한 결과를 반복적으로 재현했다는 점에서 기기 오작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중국 미라와의 공통성 강조. 신장의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출토된 미라 역시 비슷한 시기 유사한 성분이 발견되었고, 보존 상태나 수습 경로, 분석 방식도 서로 달랐음에도 결과만은 동일했습니다. 이것이 단지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고대의 항로가 있었던 걸까요? 심리적 저항의 구조 지적.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자신들이 배운 역사 틀을 벗어난다는 이유로 강한 거부감을 보였고, 실제 반론들 중 일부는 실험 데이터 자체보다는 있을 리 없다는 심리적 전제에 더 가까웠습니다. 4부 과학이 말하지 못한 것들. 과학은 많은 걸 밝혀냈지만 지금도 여전히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영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 모름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보여주는 희귀한 사례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미라에 얽힌 이야기가 처음엔 미신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 경계가 흐릿해질 때 우리는 기존의 상식이라는 틀 밖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미라가 발견된 순간보다 더 큰 충격은 그녀의 몸속에서 과거와 맞지 않는 미래의 흔적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과거를 파헤치는 도구가 오히려 우리의 현재 인식에 도전장을 내민 셈입니다. 과학은 답을 찾는 도구일 뿐 진실을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질문 앞에 머무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잘못된 실험일 뿐이다 라고 말하죠.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가설은 완전히 반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미라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 질문은 단순히 과학의 오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이 가장 겸손해야 할 순간이 언제인지에 대한 성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많은 것들은 사실 단지 아직 반박되지 않았을 뿐인 이야기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는 것이 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큰 진실일까요? 오브 현대와의 만남. 우리는 팩트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정설이라는 말에도 큰 신뢰를 주죠. 하지만 사실 정설이라는 것도 반복된 권위와 교과서 속 문장들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고대 이집트인이 아메리카에 갔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 하나만은 분명히 남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없었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이 미라는 대서양을 건넜다는 기록도 지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몸속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수천 년 후 우리의 상식을 깨고 있는 것이죠. 퀴즈 정답. 정답은 미라에서 3번 코카인과 니코틴 성분이 검출되었다. 1992년 독일의 법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이 성분들이 미라 조직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원인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검출 자체는 팩트입니다. 진짜 발견은 때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속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미라는 말없이 누운 채 3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때로 가장 조용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역사는 기록으로 남고 구독은 그 시작입니다. 뒷골목에서 길 잃지 않게 좋아요는 작은 불빛이 됩니다.